최적의 타이밍은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겠죠, 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최적의 타이밍에 집을 탁 못 사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산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망고쌤. 자, 집 사지 말고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대출 규제도 나오고, 이제 뭐 전세 대출도 조인다 그러고, 그래서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릴까요? 그냥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매물이 내고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거고, 좀 길게 봐서,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적어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기간, 2년 내에 집값이 계속 내릴 거냐, 오를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집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가 아니라,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해서, 만약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근데,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적의 타이밍은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겠죠, 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러프하게 지나고 나니까 평생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산 걸 잘했더라.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최적의 타이밍에 집을 탁 못 사가지고 아, 내가 그때 A를 안 하고 B를 했으면 2천만 원이 더 올랐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산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지 말고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은 반대로 그럼 앞으로 집이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이 질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릴 거라 생각하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 오를 거라 생각하시면 내고가 될 때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인수지 초입마을 21년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분담금 총액 한 달 전인데 이번 규제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인수지 초입마을 21년 최고가 많이 속이 쓰리시겠네. 아직 정고점 회복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6억에서 얼마나 이 집값이 거리가 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0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거의 없는데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오시기 때문에 용인 수지 초입 마을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곳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죠. 거기다 6억을 보태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산의 자본에다가 6억이라는 끈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던져 가지고 제일 멀리 있는 걸 땡겨서 사게 될 거다. 이런 플러스 6의 효과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에요. 수지가. 제가 들고 계시면 어쨌든 재건축이 그래도 좀 될 것 같은 용적률이 그래도 좀 낮은 것 이런 것들 들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 다음에는 어차피 수지나 평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촌 구축과 다음 달 분양하는 만안구 아파트 청약 중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살기도 편하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길게 보면 평촌 구축이 재건축을 하면 어차피 만안구랑 동안구는 입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길게 보면 가격은 입지에 수렴하는 거니까 평촌에 구축 중에 고르실 때 선도지구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향촌 마을이나 이런데 그런 데를 사시면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그게 더 좋을 거고 나는 아니다 오래 안 보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청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청약하면 또 3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3년 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나서 또 2년 지나야 비과세 되고 하니까 5년 뒤에 팔 수 있는 거고 평촌 구축은 들어가면 2년 지나면 비과세 될 수 있으니까 1주택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유연성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배동 재개발 신축 대단지 예정 옆 20년 구축 소규모 300세대 아파트를 6월에 고점 매수했습니다. 어딘지 대충 알겠는데 5구역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따라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소규모 단지가 도태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소규모 단지를 신고가에 매수하셨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통 500세대 이상 하시라라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는 건 쉬운데 그 주변의 가격이 오르면 다는 못 따라가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요. 올라가.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들어오면
당장은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좀 힘들어. 신축도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거기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 생기는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따라가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상승률은 대단지 신축보다는 훨씬 못하겠죠. 하지만 방배동에 300세대니까 방배동이니까 좀 더 가겠죠.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파셔야 된다. 제 이야기는 분위기가 시장이 더 뜨거워질 겁니다. 서울은 분명히 더 뜨거워질 건데 뜨거울 때 팔고 딴 데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 분위기 안 좋으면 소규모는 팔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은요, 지방은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방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급 때문에 그래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공급이 엄청 많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공급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금리 환경이고, 똑같은 국내에 있고, 뭐 대내 환경은 똑같았는데, 지방은 집값이 안 오른 이유는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적정 입주 물량 대비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으로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맨날 공급이 없고 시소성이 높은 강남 아파트 이야기만 하면서 적폐몰이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싫어해. 공급은 해야겠고 집값은 잡아야 되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싫고 충남 아산 신축도 오를까요? 내년 초에 팔아야 하는데 글쎄요. 충남 아산도 보시면 천안하고 아산 사이에 당정 택지지구 있잖아요. 지금 해서 이제 그쪽에 물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시면 그게 원래 계획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거 축소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안 그 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리 구조상 주변에 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조금만 오르면 택지지구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짓기가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이 짧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산 신축은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트라펠리스 옆에 그런 데인가?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타이밍 잘 맞추셔가지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린다. 입주 물량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입주 물량이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언젠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셔가지고 매도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압니다. 책에다가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 벌었다 이런 이야기만 쭉 써도 잘 팔리는 거 알지만 그런 건 최대한 자제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넘치는 그런 서울에 또 경기도에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 추천도 부록에 많거든요. 초판 한정입니다. 예약 구매를 하셔야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